여러분,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만 약 58조 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8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 삼성전자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남의 돈, 즉 부채일 수도 있어요. 기업의 진짜 재산을 파악하려면 자산뿐 아니라 부채와 자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은 기업의 진짜 재산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읽는 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한마디로 기업의 건강검진표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키, 몸무게, 혈압 등을 측정하듯이 재무상태표는 기업이 가진 자산, 갚아야 할 부채, 그리고 주주들의 몫인 자본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특정 시점,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업의 재산 상태를 찍은 스냅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왜 꼭 알아야 할까요? 첫째, 이 기업이 정말 탄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셋째, 기업이 위기에 빠질 위험은 없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을 사기 전에 건물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 전에는 재무상태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실제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재무상태표의 핵심 공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항상 같아야 해요. 이걸 회계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총자산 약 567조 원에서 부채 약 131조 원과 자본 약 436조 원을 더하면 정확히 총자산과 일치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기업이 가진 자산은 결국 누군가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이 부채, 주주가 투자한 돈과 벌어들인 이익이 자본이 되는 거죠. 이 원칙에 깨진 재무상태표는 회계 오류가 있다는 뜻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쓰는 가계부와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의 통장 잔액, 적금, 부동산이 자산이라면 신용카드 대금이나 전세대출은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순자산, 즉 자본이 되는 거죠. 기업도 똑같습니다. 현금, 공장, 특허권 같은 자산에서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같은 부채를 빼면 주주들의 몫인 자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재무상태표를 제대로 읽으려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첫째, 자산의 구성을 봅니다. 현금이 많은지, 재고가 쌓여 있는지 확인하죠. 자산 구성만 봐도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부채 비율을 체크합니다. 업종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다르지만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부채가 너무 많으면 위험하고 너무 적으면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본의 변화를 추적합니다. 매년 자본이 늘어나는 기업이 건강한 기업입니다. 자본이 줄어드는 기업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 재무상태표는 이런 구조입니다. 위에서부터 자산 항목이 먼저 오고 그 아래 부채와 자본 순으로 읽어내려 갑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어떤 재원으로 마련됐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자산은 다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됩니다. 지금은 이 수직 구조만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자산 약 567조 중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이 숫자 하나가 기업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산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기업이 가진 자산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기업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스마트폰, 평택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 수천 건의 반도체 설계 특허까지, 현금부터 공장, 특허권까지 기업의 자산은 정말 다양합니다. 자산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보이게 됩니다.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과 1년 이상 걸리는 비유동자산이죠. 마치 여러분의 통장 잔액과 집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장의 돈은 바로 쓸 수 있지만 집은 팔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기업의 당위 지불 능력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동자산 중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자산입니다. 통장 잔액, 요구불 예금, 그리고 취득 시점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당위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삼성전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무려 약 58조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이 크다는 것은 기업의 단기 지불 능력이 풍부하다는 뜻이죠. 갑자기 큰 투자 기회가 와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매출채권입니다. 물건을 팔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신사에 납품했는데 대금을 30일 후에 받기로 했다면 그 미수금이 매출채권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채권은 약 59조 원 수준입니다. 현금 약 58조 원과 비슷한 규모지만 현금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고 매출채권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세 번째, 재고자산입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완제품, 반제품, 원재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삼성전자로 치면 아직 팔리지 않은 스마트폰, 제조 중인 반도체 웨이퍼, 창고의 원자재가 모두 재고자산이죠.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약 53조 원 규모입니다. 재고가 너무 많으면 제품이 안 팔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이고, 너무 적으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유동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한눈에 정리해볼까요? 현금 미천금 성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삼성전자 유동자산의 핵심 3대 항목입니다. 이 세 항목의 규모와 비중 변화를 분기마다 추적하면 기업의 단기 재무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유동자산도 살펴볼까요? 비유동자산은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장기자산들입니다. 공장, 건물, 기계장치 같은 유형자산부터 특허권, 브랜드 가치 같은 무형자산까지 다양해요. 비유동자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형자산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자산이죠.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방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의 유형자산은 약 215조 원으로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평택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30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죠.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가 미래 수십 년간 수익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면에 요즘은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로고, 코카콜라의 레시피, 넷플릭스의 콘텐츠 판권 같은 것들이 모두 무형자산이죠. 이런 자산들이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삼성전자의 무형자산은 약 30조 원 규모입니다. 유형자산 약 215조에 비하면 7분의 1 수준이지만 반도체 설계 특허, 갤럭시 브랜드 가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핵심적인 경쟁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관련 특허의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무형자산 항목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중요합니다. 카카오를 생각해보세요. 카카오톡이라는 브랜드 가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각종 특허와 기술력이 모두 무형자산입니다. 건물이나 기계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죠. 특히 IT 기업들은 이런 무형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무형자산 항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삼성전자의 자산 구성은 어떨까요? 유동자산이 약 248조 원이고 비유동자산이 약 319조 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이 더 큰데 이는 반도체 공장 같은 유형자산이 약 215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업종마다 이 비율은 어떻게 다를까요? 업종마다 자산 구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업종 기업과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성자산 비중입니다. 현금이 풍부하면 위기에 강합니다. 둘째, 재고자산 추이입니다. 매출 대비 재고가 급증하면 제품이 안 팔린다는 신호예요. 셋째, 유형자산 투자 규모입니다. 설비 투자가 활발하면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거죠. 넷째, 무형자산 변화입니다. 인수합병이 많은 기업은 영업권이 큰데 이게 손상되면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건강검진표이며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항상 같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고 각각의 구성을 보면 기업의 사업 구조가 보입니다. 현금 성자산은 당의 안전판, 유형자산은 장기 성장 엔진,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는 경쟁력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삼성전자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분을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자산들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유동자산은 단기 지급 능력을, 비유동자산은 장기 성장력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자산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각 자산의 질과 구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부채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